철학 1. 버핏의 관점. 단기가 아닌 압도적 장기로 상황을 본다. 눈앞의 이익에 휘둘리지 마라. 버핏은 주식의 보유기간이 영원해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버핏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은 투자자라면 1년 정도는 아무 생각 말고 가지고 있으라며 주식의 장기 보유를 추천했습니다. 또 다른 스승이라 할 만한 필립 피셔는 주식을 파는 이유는 3가지, 매수 시 판단 실수, 기업이 실패를 겪고 투자 가치를 상실, 더 유망한 성장주로 환승밖에 없고 진짜 배기 성장 기업에는 매도할 시기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버핏은 2스승 이상으로 장기 보유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것은 2가지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하나는 11세 때 처음으로 주식을 매수했을 때의 경험입니다. 1942년 작은 사업을 운영해서 $120를 모은 버핏은 누나 도리스와 함께 시티즈 서비스의 우선주를 3주씩 샀습니다. 주가는 $83 25센트, 3주에 $114 75센트였습니다. 당시 버핏은 주식도 회사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아버지 하워드가 추천하는 주식이라는 이유로 매수를 결정했는데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도리스는 연일 버핏을 닥달했고 닥달받던 버핏은 결국 주가가 $40로 회복됐을 때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그 결과 $5씩 이익을 손에 넣었으나 이후 시티즈 서비스의 주식은 $202까지 치솟습니다. 버핏은 이 경험에서 2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매수했을 때의 주가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둘째, 심사숙고하지 않고 허둥지둥 작은 이익을 얻으려 하면 안 된다. 또 다른 하나는 대학 졸업 후 아버지의 증권회사에서 주식 중개인으로 일할 때 겪은 일입니다. 그때 버핏은 가이코 보험회사 같은 곳의 주식은 오래 보유하는 편이 낫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고객이 매매를 반복해야 얻을 수 있는 수수료가 들어올 리 없었습니다. 증권회사와 고객의 이익 상반이라는 딜레마로 고민하던 버핏은 훗날 버핏과 고객이 운명공동체가 되는 회사를 운영하기에 이르고 이때의 경험을 통해 쭉 보유하는 편이 낫다라는 확신을 다집니다. 주식 투자는 단기가 아니라 장기로 본다. 이것이 버핏의 한결같은 관점입니다. 제1화 눈앞의 상황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주식 매매를 하는 사람에게 그날그날의 주가 동향만큼 신경 쓰이는 것은 없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1시간 1분 1초 단위로 주가를 확인하여 언제 팔고 언제 살지를 순식간에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큰 돈을 손에 넣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주가가 어떤지는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주식을 팔든 안 팔든 주가가 올라가면 기쁘고 내려가면 자기 돈이 줄어든 양 안달복달합니다. 언제 팔면 얼마를 벌고 손실은 얼마인지 계산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버핏의 방식은 매일 주가를 신경 쓰는 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날마다 변하는 주가의 움직임에 관심을 쏟지 않을 뿐더러 이런 말도 했습니다. 주가 변동에 주목하여 차익을 얻을 마음은 없습니다. 만약 주식을 매수한 다음 날 시장이 폐쇄되어 향후 5년간 거래소가 열리지 않는 사태가 벌어져도 나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버핏은 매일 오르내리는 주가를 신경 쓰지 않고 심지어 주식을 매매할 수 없게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단기가 아니라 장기로 보고 주식이 아니라 사업에 투자한다는 방침을 관철하기 때문입니다. 2011년 여름 버핏은 미국의 대형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우선주에 $50억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투자 이후에도 계속 주가가 내려가자 니케이 베리타스의 기자가 버핏에게 물었습니다.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 회사에 투자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버핏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장기적인 시점에서 투자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다음 달에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아무래도 좋습니다. 나에게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5년 뒤,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가 중요합니다. 버핏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는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몇 가지 있고 그것은 몇 개월이면 뚝딱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해결에 5에서 10년이 걸리는 문제여서 CEO가 굉장한 일을 하고 있다고요. 하물며 문제가 있을지라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가진 미국 최대 규모의 예금량과 사업 기반은 매력적이고 아주 양호하므로 눈앞의 상황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버핏의 말대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공개한 상장주 보유 상위 15개 종목의 제2위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이며 현재 보유액은 313억 달러에 달합니다. 버핏에게 투자할 가치가 있는 기업이란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성장은 순간의 성장이 아닌 가능한 한 오래 지속되는 성장이어야 합니다. 기업은 설령 매상이 떨어지거나 제자리 걸음하는 상황이어도 한 번은 좋은 결산을 낼 수 있습니다. 대담한 구조조정을 실행한다든가 보유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주가를 일시적으로 끌어올릴 정도의 이익은 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붐 같은 순풍에 올라타 높은 매상과 이익을 내는 기업도 있습니다. 대성공한 게임이 나오면 매상이 크게 올랐다가 붐이 사라지기 무섭게 뚝 떨어지는 게임업체처럼요. 제조회사라면 대량의 재고를 끌어안고 경영위기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기업이 성장을 지속하려면 행운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뛰어난 경영력과 탁월한 연구개발력 등 여러 요소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이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기업은 성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모든 요소를 갖춘 기업조차 해마다 수익이 증가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때로는 다음 성장을 위한 뼈아픈 개혁이 요구되고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처럼 기업의 힘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역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기업의 성장은 1년 단위가 아니라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합니다. 버핏에게 투자해야 할 기업이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기업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확실히 성장해 나갈 힘을 가진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이라면 성장하는 사이에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다고 버핏은 생각합니다. 제2화 자기 마음에 쏙 든 기업이라면 몇십 년이고 보유한다. 버크셔 해서웨이 산하에는 수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중 버핏이 최초로 투자한 곳은 미국 제2위의 자동차 보험회사인 가이코입니다. 버핏은 컬럼비아 대학 대학원 시절에 가이코를 처음 알았습니다. 그레이엄의 회사인 그레이엄 뉴먼은 가이코의 주식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엄 뉴먼에서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또 절반 이상을 내놓은 회사. 가이코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진 버핏은 뉴욕에서 워싱턴 DC까지 첫 차를 타고 달려가 가이코를 방문합니다. 가이코에 도착해 재무담당 부사장인 로리머 데이버슨에게 질문 공세를 편 버핏은 가이코가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통신 판매로 자동차 보험을 더 싸게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시에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만한 사업이었죠. 이 사업이 틀림없이 성공한다고 확신한 버핏은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포트폴리오의 4분의 3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가이코 주식 350주를 매수합니다. 당시 버핏이 가이코에 쏟아부은 열정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증권회사 중개인으로서 고객에게 주식 매매를 권유해 수수료를 벌어야만 하는데도 가이코의 주식을 추천하며 20년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라는 등 실업보험 대신에 이 주식을 추천합니다라고 했을 정도니까요. 그 후 버핏과 가이코의 인연은 일시적으로 끊어지지만 1975년 다시 가이코에 주목합니다. 경영위기에 빠진 가이코의 주식을 재차 취득하고 재건에도 최선을 다하여 결국은 버크셔 해서웨이 산하로 맞아들입니다. 가이코 주식에 처음 투자한 때가 1951년이니
지금까지 70년 이상의 인연을 맺은 셈입니다. 자기 마음에 쏙 든 기업이라면 이토록 오래 보유하는 것이 버핏의 방식입니다. 월가의 사람들에게는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 방식이지만요. 앞서 서술했다시피 버핏은 그레이엄이 말하는 1년 보유를 넘어 영구 보유마저 개의치 않기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기업을 사는 게 좋습니다. 파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산화로 거두어들인 기업과의 관계가 평생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단, 대전제가 있습니다. 산화로 들인 기업부터 애플처럼 사나이 없는 기업까지 버핏이 투자하는 기업은 강한 경쟁력과 걸출한 경영자를 겸비한 곳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그렇게 뛰어난 기업이 그저 그런 가격에 팔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뛰어난 기업을 만났다면 되도록 오래, 가능하다면 영원히 보유하고 싶다고 버핏은 생각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급증하여 주목받고 있는 스펙의 방식은 버핏이 극도로 싫어하는 부류입니다. 보수만을 목적으로 하는 스펙붐은 버핏은 킬러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버핏에 따르면 진정한 투자자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주식을 10년간 기꺼이 보유하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단 10분도 가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오래 보유할 작정으로 투자해도 매일 변동하는 주가, 시장 정체의 동향, 수익이 더 나아 보이는 주식의 출현 등 투자자의 마음을 뒤흔드는 사건은 적지 않습니다. 주가가 크게 내려가면 앞날이 불안해서 자기도 모르게 팔고 싶은 마음이 샘솟고 미보유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면 저걸로 갈아타는 편이 낫지 않을까라는 끝내주는 생각이 번뜩 떠오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주가 변동뿐 아니라 매력적인 신규 주식의 출현도 강적입니다. 팔고 싶다, 갈아타고 싶다는 유혹에 사로잡히는 경우 또한 적지 않습니다. 유혹에 사로잡혀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휘청이면 버핏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투자자가 되려면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는 강인함과 유혹을 이겨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버핏처럼 단단한 신념의 소유자야말로 참된 성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투자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걸핏하면 흔들리는 신념은 신념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제3화 주가보다 성장성과 브랜드력을 보고 영속적인 수익을 낳을 사업을 사라. 벤저민 그레이엄은 현명한 투자자에서 밝혔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기업에 투자하면 또 한 명의 공동 출자자인 미스터 마켓이 따라온다고. 미스터 마켓의 역할은 이렇습니다. 그는 당신 지분의 현재 가치에 관한 자기 생각을 매일 알려줍니다. 때로는 그 가격으로 당신의 지분을 사들여도 좋고 같은 단위로 나눠도 좋다고 제안합니다. 그의 평가는 종종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따금 그는 이성을 잃고 비상식적인 제안을 건넵니다. 미스터 마켓은 그레이엄이 창조한 가공의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주식을 매매하고 적절한 가격을 붙이거나 불합리한 가격을 매깁니다. 이런 변덕에 어울려 덩달아 일희일비하면서 주식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레이엄의 생각입니다. 버핏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레이엄이 살던 시대 이상으로 정보가 흘러넘칩니다. 투자자는 초단위, 분단위로 움직이는 주가에 일희일비하고요. 한편 버핏은 몇백, 몇천이라는 주가를 직접 본다고 해도 관심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버핏에게는 블룸버그 단말기도 불필요했습니다. 그것이 15년간 근무한 살로몬 브라더스에서 39세에 해고되어 종합정보회사 블룸버그를 차린 마이클 블룸버그의 초대박 상품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마이클 블룸버그는 3명의 부하와 함께 회사를 창업하고 자신의 금융 및 컴퓨터 경험을 살린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당시 금융과 증권에 관한 중소기업이며 개인은 거금을 들여 정보를 수집한 뒤 주판, 계산자, 계산기를 쓰는 실정이었습니다. 수준 높은 시스템을 사용하기 쉽게 제공하는 블룸버그의 서비스는 대박이 날 수밖에 없었죠.
증권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정보가 생명이기에 다들 어떻게든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손에 놓고자 합니다. 메릴 린치를 시작으로 많은 기업이 블룸버그 단말기를 도입했고 당연히 버크셔 해서웨이에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사원의 3년에 걸친 요청에도 버핏의 대답은 시종일관 필요 없다였습니다. 시장을 분단위로 확인하고 컴퓨터를 조작해서 매매하는 방식은 버핏식 투자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버핏은 매일 오르내리는 주가가 아니라 그것이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업인가 아닌가를 보았습니다. 버핏이 14살 때 $1200로 사들인 오마하의 농장 40에이커를 예로 들어 이야기했듯이요. 오마하의 농장을 산답시고 날마다 가격만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격 대비 생산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보죠. 주식 투자도 이와 같습니다. 농지를 산 다음 곧장 되팔아서 차익을 챙길 요량이라면야 확실히 그날그날의 가격이 최대 관심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농장을 팔지 않고 농장에서 많은 수확을 얻고 싶다면 얼마만큼의 생산량이 기대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에 임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버지의 증권회사에서 중개인으로 근무하던 시절, 버핏은 중개일에 실증이 나서 다른 일로 이익을 얻고자 친구와 함께 주유소를 샀습니다. 이웃에는 라이벌인 텍사코의 주유소가 있었습니다. 버핏은 육체노동에 서툴렀지만 웃는 얼굴로 앞 유리창을 닫고 새로운 고객을 영입하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도 긴 세월 장사하면서 수두룩한 단골을 가진 텍사코에는 이길 재간이 없어서 매상도 고객 수도 번번이 뒤처졌어요. 주유소를 매입하기 전에 가격만 보고 생산량을 보지 않았던 버핏은 최종적으로 $2000를 손해봤습니다. 버핏은 이 경험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구축되는 고객 로열티의 힘을 알았다고 회고한 바 있습니다. 버핏에게 기업은 농장이나 주유소와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느냐가 관심사이죠. 버핏은 주식 단기 매매로 이익을 얻을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봐야 할 것은 주가가 아니라 성장성과 브랜드력이고 사야 할 것은 주식이 아니라 영속적으로 수익을 낳을 사업입니다. 제4화 10년 뒤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앱보다 아이스크림이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서 지금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를 판단하려 합니다. 그렇지만 버핏은 주가가 아니라 봐야 할 것은 따로 있다고 지적합니다. 상품 자체가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 종목을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에 연연하기보다 그러는 편이 훨씬 큰 열매를 맺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버핏이 좋아하는 코카콜라에는 무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카콜라를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인 음료, 미국의 국민 음료로 키워낸 장본인은 로버트 우드러프입니다. 우드러프의 부친은 1919년에 아사 캔들러 일가에게서 코카콜라 회수를 매수해 아들인 우드러프를 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때 코카콜라는 비투성이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는 상태였습니다. 우드러프는 자동차 보급의 물결에 올라타고자 간선도로변의 5개 광고 간판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고 코카콜라 상표가 찍힌 달력과 냅킨을 미국 전역에 뿌렸습니다. 전부 코카콜라를 국민 음료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코카콜라의 이미지가 확고해진 것은 우드러프가 비용을 무시하고 병사들이 어디에서나 5센트로 코카콜라를 살 수 있도록 전쟁터 이곳저곳에 공장을 세운 후부터였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제2차 세계대전 중이었으니 이윽고 다양한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훈련 중에 충돌해서 죽을 뻔했다가 목숨을 건진 조종사가 의식을 회복한 후 처음으로 마시고 싶다라고 말한 음료는 코카콜라였고 노르망디 육상을 지휘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무엇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항상 코카콜라를 가져다 주게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버핏에 따르면 코카콜라가 주식을 공개한 1919년에 최초 가격인 $40로 주식을 산 사람이
약 60년간 주가 변동을 무시하고 배당금까지 재투자했을 경우 1982년에는 180만 달러의 가치를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코카콜라는 전쟁이나 경제공황에 패배하는 일 없이 자신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지금도 버크셔 해서웨이의 상장주 보유 상위 15개 종목의 제3위에는 코카콜라가 군림하고 있습니다. 버핏이 1963년에 주가 급락 와중에 오마하의 레스토랑과 가게를 조사하여 확실한 브랜드력을 확인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제4위의 입지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고요. 코카콜라만큼의 이야기가 없을지라도 버핏은 기업이 가진 브랜드력과 모두에게 사랑받는 제품을 만드는 힘을 높이 평가합니다. 예전에 왜 성장이 현저한 IT 관련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받은 버핏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IT 관련 기업이 아닌 데어리 퀸을 매수한 직후였습니다. 데어리 퀸의 아이스크림이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가능성은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살아남을 가능성보다 클 것입니다. 버핏의 투자 기준은 모두의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이나 돈을 내서라도 어떻게든 갖고 싶은 물품을 만드는 기업, 어느 분야건 강력한 브랜드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물건, 10년, 20년, 50년이 지나도 모두가 가지고 싶어하는 물품을 만드는가 아닌가. 이것이 내가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버핏의 관점에서 보면 눈앞의 숫자는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기업이 가진 상품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지녔는지, 그 가치가 10년, 20년 유지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투자에서 봐야 할 요소는 어제 오늘의 주가 변동이 아니라 기업과 제품의 장기적인 가치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화려한 활약을 펼치거나 굉장한 수익을 자랑하는 기업은 여럿 있습니다. 다만 그런 기업이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도 빛나고 있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위대한 기업이란 앞으로 25년에서 30년은 쭉 위대할 기업입니다. 나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라는 버핏의 말은 주식 투자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가를 극단적으로 드러냅니다. 제5화 최종 승자는 도박꾼이 아니라 작은 이익을 축적한 사람이다. 버핏은 도박을 향한 충동은 거는 돈이 적고 상금이 클 때 증폭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버핏에 따르면 당첨될 확률이나 승산이 아무리 작아도 손에 들어오는 상금이 크면 사람은 모여든다라고 합니다. 워렌 버핏의 주주총회를 집필한, 그러니까 버핏의 투자 원칙을 잘 알고 있는 제프 매튜스조차 당첨금이 계속 갱신되어 1억 달러에 도달한다면 나는 파워볼을 사겠다라고 책에 썼을 정도이니 한 방에 큰 돈을 손에 쥘 기회는 사람을 확률 따위와 관계없이 도박으로 끌어들이는 듯합니다. 고작 1달러로 어쩌면 1억이 굴러들어올지도 모르는 기회는 도박에서밖에 얻을 수 없으니 말입니다. 버핏은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꿰뚫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추첨하는 복권과 조금씩 부자가 될 기회가 있다면 사람은 아마 전자에서 가능성을 느끼겠죠. 무사람은 1달러로 1억을 버는 기회에 혹하겠지만 버핏은 그런 일에 혹하는 일은 없습니다. 확률이 지극히 낮은 기회니까요. 아마 버핏이라면 복권을 팔아 이익을 조금씩 축적하고 투자로 불리는 쪽을 고를 것입니다. 실제로 버핏은 16살 때 도박의 대표 명사라 할 수 있는 경마장에서 스테이블 보이 셀렉션스라는 예상지를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정보와 숫자 수집이 특기인 버핏은 친구와 함께 타자기로 우승마 예상지를 만들어서 다른 예상지보다 싼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경마장에 허가 수수료를 내지 않아 버핏의 예상지는 금세 판매 금지를 당하고 맙니다. 어쨌거나 경마장 손님을 상대로 하는 장사 행위는 그야말로 복권을 사지 않고 파는 발상에 근접합니다. 실은 버핏도 딱 한 번 막권을 사서 승부를 건 경험이 있습니다. 한 경기만 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없다. 손해보는 경기에 걸지 않아도 된다는 버핏이 발견한 경마장의 원칙입니다. 경마장은 손님이 손해를 볼 때까지
글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될 때까지 돈을 걸기를 바랍니다. 손님이 경마에 열중하면 열중할수록 경마장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버핏은 이 원칙을 숙지하고 있었으나 어느 날 한 경기에 실패하고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연거 후 돈을 걸어서 여러 번 패배한 끝에 $175나 손해를 봤습니다. 신문 배달을 일주일은 해야 벌 수 있는 돈이 사라졌고 그 길로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제일 비싼 아이스크림을 시켰더니 정말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버핏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가슴이 찢어졌다. 그런 짓을 한 건 그때가 마지막이다. 도박으로 손해를 본 사람은 어째서인지 똑같은 도박으로 만회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익이 나는 경우는 좀처럼 없습니다. 버핏에게 경마장의 원칙은 평생 지켜야 할 원칙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 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도 생각이 같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도박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나에게 도박꾼이란 슬롯 머신을 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슬롯 머신을 소유하는 쪽을 즐긴다. 버핏의 관점으로 보면 월가에서 행해지는 일은 도박에 가깝습니다. 대량의 자금을 차입하고 사소한 주가 변동에 편승하여 차익을 얻으려 하는 행위는 어리석은 카지노 게임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시점에서 유망한 기업을 찾아 자금을 투자하는 버핏식 투자와는 상반됩니다. 사람은 복권이든 도박이든 주식 매매든 가능하다면 한순간에 큰 돈을 벌고 싶어하는 구석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큰 돈을 손에 넣는 사람은 버핏처럼 조금씩 부자가 되는 노력을 쌓아 올린 사람들입니다. 버핏은 11살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여 49살의 나이로 포브스 400에 등장했고 56살 때 상위 10위권에 든 이래 지금껏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